올해 금리가 3.5%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금리 지금 물가 오르는 것이 코스트 푸시 요인인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런 코스트 푸시 공급 충격에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춤으로 인해서 물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줄여야 된다 이런 논쟁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대학의 최창기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금리 정책, 환율 정책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냐 요약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 이렇게 블로그에서 다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10분 정도 요약해 주시고. 우리 오 박사님, 오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글씨 정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그래서 상당히 새겨 들을 부분도 좀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견해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강하게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케이스 실버 지수가 10대 미국 10대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 추이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1986년부터 87년부터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 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 2001년부터 뛰기 시작해갖고 거의 한 더블 이상, 2배 이상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그 다음에 한 30, 40% 조정을 받아갖고 완전히 갔다가 다시 이제 약간씩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본의 90년의 버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이 꼭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레슨, 교훈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딱 봐갖고 요 근방에 이제 꺾어질 때 금리를 높였죠. 금리를 높여서 꺾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높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쇼텀으로 보면. 그러나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교훈이라고 할 것은 이 저금리를 지속시키면서 버블을 하는 이 과정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이 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버블이 형성되는 부분을 강조하느냐, 버블이 꺼지는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하고 다른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라는 게 분위기가 다 같이 가는 거죠. 제가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봤습니다. 86년부터 미국하고 그대로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시계를 같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오다가 2001년에 거의 우리도 더블 이상 갑니다. 그리고 요 꼭대기 위기 터졌을 때 여기 이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전 세계가 부동산 버블이 조정되는 시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 매매 가격이라는 것이 거의 혹은 더 높게 이렇게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걸 보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추세선이라는 게 계량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말하고 하지만은 추세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자의적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추세선을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여줘갖고 이렇게 그으면 이건 추세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똑같은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그어보면 이만큼의 또 이 바이어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게 뭐가 맞는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갈 거예요. 추세선이. 그럼 추세선보다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86년부터 이제 미국의 이 케이스 실버 지수를 이렇게 추세선을 잡아갖고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조정되면서 이제 균형에
있다고 저는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강남 11개구 말고 뭐 강남 11개구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이것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전국은 다르냐? 전국도 비슷해요. 금융위기 이후로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론 희망 사항대로는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른 것은 또 반드시 또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많이 오를수록 만약에 떨어질 때는 심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아까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뭐 4.1%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인프레 압력을 만약에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도 손 안 대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 아마 인프레 압력이 많이 크게 나타날 거예요. 뭐 10년분 가격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만약에 지금 물가 억제 안 하고 시중에 물가 상승 압력을 그대로 다 수용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억제된 상태에서 그걸 얘기를 자꾸 하면은 보도할 수 있다. 그리고 뭐저 타겟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뭐 코어로 하느냐, 또 CPI로 하느냐 이것도 뭐 두 개를 해갖고 당국은 뭐 유리한 대로 항상 얘기를 하죠. 낮은 걸 자꾸 얘기해요. 소비자 물가가 더 낮으면 또 소비자 물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소비자 물가가 이 바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저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GDP 갭도 작년에 6.1%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GDP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그 4% 뭐 이런데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0.1%라고 하는 것은 참 제가 수긍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6.1% 성장률인데 GDP 갭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저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 전부 공급 충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급 충격이 잠재있는 그 수요 충격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가계 신용 주택 금융 무실 이걸 생각하면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죠. 가계 신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계 신용도 그렇게 늘어난 게 저금리 때문에 늘어난 거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가 있으면 일시적인 처방은 당을 달라고 자꾸 줘야 되죠. 그러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부실을 계속 저금리로 그걸 지속시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금리를 전환해갖고 시장 친화적으로 고금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옳으냐. 그거는 그냥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책 당국이 개입해가 하려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금리를 높여갖고 저절로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가 조금 시정될 거 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지금 오른 것도 결국은 자산 어떤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금융기관을 생각해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한다. 또 물론 이제 뭐 선거를 생각하면은 선거 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돼갖고 만약 그걸 더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참 저는 이런 시점이 올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 금리 조정을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향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참 이 금리 정책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문제된다고 그러면 사실 6개월에서 1년 전에 통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물가가 오는 걸 보고 지금 올리면 또 이게 타임레그가 거꾸로 가갖고 만약에 아까 우리 오 박사 우려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화정책이라는 걸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이 경제의 흐름을 보고 한번 이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장의 그 어떤 압력을 좀 이제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또 개입하기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보이고 우리 뭐 적지 않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환율까지 뭐 움직이면서 그렇게 할 만큼 다른 상황들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좀 내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릴 필요는 없지만 뭐 시장 압력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